정책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 보이스 오브 부산 진행을 맡은 유미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의료 건강 분야와 가덕도 신공항 통합 LCC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공항으로 더 높고 더 넓은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시 건설교통위원회 송우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의 복지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파트 중에 먼저 시민들이 의료 건강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부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암 사망률과 심내혈관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부산이 건강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산이 건강 최악의 도시라고 한 보도를 저도 얼마 전에 접하고 굉장히 자존심 좀 상했거든요. 부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암 정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암에 걸렸다. 언제나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 전문 인력들을 16개국 보건소에 다 배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또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암을 예방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또 재사회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호스피스 사업이에요.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호스피스 센터를 부산시에서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암 통합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올 7월에 개정을 잘 했어요. 그래서 암 사망률 1등이라는 이 수치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법망도 튼튼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암과 관련된 정책들이 참 다양함을 배웠는데요. 그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도 잘 갖춰졌는지 궁금합니다.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동아대학교 병원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발생할 때 이제 시급히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종합병원급 5군데에 심뇌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의료 인력과 시스템을 잘 구축해놨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발 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앓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또 이 질환을 앓지 않을지 관리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타도에서도 이 재발 방지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또다시 느끼는데요.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송 의원님, 길이 쫙 뚫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이제 교통 소통으로 미급 환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질문 함께 보시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절감했고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산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다고 들었는데 개선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의료진과 또 의료 사업에 종사하셨던 많은 시민들의 도움과 또 협조로 지난 3여여간의 그 코로나19 사태를 잘 우리가 이겨냈다고 보는데요. 당시에 공공의료기관의 그 도움이 참 컸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련된 정책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공공의료 수위 비중을 좀 살펴보면 부산은 2.5%입니다. 전국 기준이 5.7%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산의료원을 우리가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산에 응급실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부산권에도 응급실을 또 유치하고자 심내병원 건물을 499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 목표는 29년까지는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아직까지 협의 절차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송 의원님께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저도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소에 가가지고 접종도 하고 검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동안 의료진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들 덕분에 저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공공의료 기관들이 부산에 이제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어떤 사태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팔다리가 아픈 것보다도 아무래도 치매 같은 질환이 걱정이죠.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한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을 주기는 싫고요. 치매 환자나 가족들에게 지원이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는 건 부산뿐만의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부산이 참 고령화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치매 문제도 남일이 아닌데요. 이와 관련된 정책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부산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고령화 비중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료의 개념보다 예방이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치매센터를 부산시청과 함께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치매를 케어하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지, 또 그리고 각종 연구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한의를 이용해가지고 치매의 중증화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도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각종 지원들을 토대로 우리가 치매를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부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송우현 의원님 평소에 치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세요? 네,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게 저희 외조모님이 치매를 앓으신 전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준호 의원님 말씀처럼 한의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으면 저희가 미리 활용을 할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 가서 이런 혜택을 받으세요. 한의학으로 이런 처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를 받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전신 마취를 동반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산 권역장애인 구간진료센터 단 한 곳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한 지원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치료에 여건들이 갖추어진 곳으로 가야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관련된 정책이 있나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 부산의 중증 장애인들 수치를 살펴보면 12만 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치과 진료를 받을 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후에 실제로 시술이 들어가기까지는 2~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구강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산의료원에 주 1회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산 의료원이 개원을 준비 중인데 필수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도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앞장서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송우현 의원님도 평소에 장애인분들 또 사회 약자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시설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두리발과 같은 장애인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교통 사업들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 버스 쉘터 도입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분들이 인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행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는데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네,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들 궁금해하시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실은 다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또 기초 체크 정도는 해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패키지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산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 정책들이 참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죠. 가덕도 신공항 통합 LCC 분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빨리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 옆집에서 들려온 소리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어디까지 왔나요, 소무회님? 예, 방금 시민분 말씀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자주 언론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의 얘기가 2006년부터 나왔는데 그동안 환경보호라든지 여러 이런 조건들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논의만 되고 이게 확정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다가 2021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 그리고 특별법이 국회에 의결됐고 차근차근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올해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을 마련한 부분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로 물류, 여객의 복합 쿼트로포트를 구축하고 부산 신항과 연계한 해송, 항공 중심의 항공 복합 물류 등을 통한 공항 경제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기본 계획 안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말씀 중에 복합 쿼트로포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쿼트로포트는 이제 기존의 트라이포트라는 개념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공항, 항만, 철도 그리고 도로를 연결해서 24시간 물류와 여객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특히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 들어가는데 UAM이라고 드론이 교통수단이 돼서 바로 공항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도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드론 택시 이런 건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산 신항에서 이제 가덕도까지 철도가 깔리고 경부선과 그리고 부마선까지 연결이 되면서 해운대에서 신항까지 그리고 북항에서 신항까지 20분이면은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마련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24일 날 국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제정되었고 내년 4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도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자 대한민국 제2의 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거점 항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준호 의원님은 평소에 공항을 많이 활용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여행 좋아하세요? 이제 쉬는 날이 있을 때는 또 비행기 타고 또 여행도 가고 합니다. 특히나 좀 멀리 갈 때는 또 인천으로 가서 또 기다렸다가 또 나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좀 장거리 이 직항 노선이 좀 많아지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통합 LCC 출범에 관심이 많아 관련 보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진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현재 항공사 통합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스튜디오에도 전해지는데요. 현재 항공사 통합 추진 과정은 어디쯤 왔나요? 대형 항공사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그 승인 절차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 13개국 중에서 10개국은 지금 승인을 했는데 나머지 3개국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이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통합이 결정이 나든지 간에 부산시에서는 부산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서 대응하기 위해 지금 대응을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통합 LCC 출범이 순조롭게 돼서 통합 LCC 본사가 꼭 부산으로 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부산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럼 의원님, 통합 LCC 본사를 우리 부산에 유치하기까지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또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통합 LCC 부산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저희가 부산시 지원책들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 이후에 정비센터 건립을 통해서 거기에 공항 복합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고요. 항공기 매입보다 항공기를 대여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저가 항공사의 특징을 고려해가지고 네. 대여하는 항공기에 대한 대여료를 부산시에서 투자비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통해서 LCC들을 부산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수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최근 합병이 지연되어서 에어부산이 힘들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만일 통합 LCC 출범이 무산되면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요? 통합 LCC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는 무엇보다 노력을 할 거고, 무산이 될 경우에 부산시에서도 출구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통합 LCC가 아니라면은 지금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서 부산에 이제 본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략들, 그리고 그조차 어려울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새로운 거점 항공사를 신설하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합 LCC 그 본사가 여기 없으면 에어부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예, 저 에어부산이 뭐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이긴 하나, 굳이 에어부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신생항공사를 또 이제 신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LCC나 아니면 부산 거점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리도 쏙쏙 정리가 되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어려운 주제지만은 그만큼 부산시와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지만 시민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시고 관심과 그리고 응원을 해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물건을 쓰지 않으면 아깝잖아요. 저희도 이제 뽑아주셨으니까 쓰셔야 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DM으로 복지나 의료, 환경, 그리고 뭐 또 다른 언제든지 DM 주시면은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시민들이 부산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이 스튜디오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걸 다 받았고요. 여러분께서 부산을 사랑하는 만큼, 아니요, 그보다도 더 우리 부산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갈 준비를 하면서 부산시의회와 또 보이스 오브 부산이 함께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이라 좋다. 부산이라 좋다.